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브레이크와 컨티뉴를 가지고 활용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제가 1부터 5 사이의 정수만 입력받는 예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파일을 하나 만들고 시작할게요. New 해서 클래스 해주시고요. 클래스 이름은 세 번째 파일이라는 의미로 03이라고 주고요. 파일의 이름은 1, 2, 5라고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을 만들고요. 피니시 버튼 눌러서 이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할 건데요. 저는 1부터 5 사이의 정수만 입력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입력받으려면 일단 스캐너를 생성을 해주셔야 되죠. 스캐너 생성해주고 New 스캐너 생성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요. 스캐너 사용하려면 반드시 java.utility가 임포트 돼야 된다 그랬죠? 임포트 해주시고요. 그쵸?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엔 in.close로 닫아주시는 게 좋다 그랬죠? 여기 사이에다가 입력받는 구문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정수 하나를 입력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int형의 num 하나 선언하고요. 여기에다가 메시지를 하나 뿌려주도록 할 건데요. 정수 입력이라고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입력 이라고 뿌려주도록 할 거고요. 입력을 받을 거예요. num에다가 in.nextInt 해서요. 입력을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정수를요. 입력 받았는데 저는 1부터 어디 사이만 입력 받을 거냐? 5 사이의 정수만 입력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터 5 사이의 정수만 입력 받아 라고 해서 1부터 5 사이의 정수 입력이라고 메시지를 친절하게 뿌려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결과를 한번 출력해 볼 건데요. 결과는 num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볼까요? 실행해 보면요. 정수를 제가 3을 받으면 결과는 3입니다. 정수를 4를 받으면 결과는 4입니다. 아주 잘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코드를 이렇게 짜시고 개발을 하실 때 항상 머릿속에 어떤 개념을 장착하셔야 되냐면 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사용한다 라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제가요 아무리 여기에서 1부터 5까지 받으세요 라고 울부짖어도 그냥 이걸 사용하는 사용자들이요 여기에서 뭐 999 이렇게 입력받는 거 막을 수 있을까요? 없죠. 여기에서 뭐 -3 이렇게 입력받는 거 막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입력받는 값 자체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내가 메시지를 날린다고 해도 잘못 입력 받으실 분은 잘못 입력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입력이 잘못된 값일 때는 제대로 된 값을 입력받을 때까지 다시 한번 입력받도록 해주셔야 되거든요. 즉, 지금 입력받는 구문을 반복을 시킬 겁니다. 언제까지? 제대로 입력받을 때까지 반복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이 반복하는 구문을 일단은 while문을 이용해서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정수를 입력받는 여기서부터 반복을 할 건데요. 일단은 몇 번을 돌지를 모르니까 그냥 무한루프로 이렇게 돌려볼게요. 자, 이때요. 여러분들 이 중괄호를 열 때마다 코드는 이 한 단계씩 이렇게 들어가져야 되거든요. 들여쓰기가 돼야 돼요. 왜냐면 들여쓰기를 안 한다고 해서 코드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들여쓰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들여쓰기를 지키지 못하는 개발자 치고 코드를 잘 짜는 개발자는 없어요. 들여쓰기를 안 지키는데 코드를 잘 짤 수 있는 확률은 아주 희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코드를 짰는데 막 이렇게 짜고 막 이렇게 짰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짠다라고 해서 코드 안 돌아가요? 잘 돌아가요. 이렇게 왜 안 돌아가? 여기에서 제가 뭘 잘못 건드렸나요? 잠깐 볼게요. 제가 여기서 뭘 잘못했지? 아, 여기 무한루프해서 그렇구나. 아니, 여기 무한루프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건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제대로 안 짠다고 해서 이렇게 들여쓰기를 안 지킨다고 해서 코드가 안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동작하는 코드는 어차피 동작해.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엉망이 된 코드를 보고 읽기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겠죠. 즉 너무 가독성이 떨어지고요. 가독성이 떨어지는 코드를 보기라는 건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규칙을 지켜주시는 게 좋냐면요. 이렇게 중괄호가 들어갈 때마다 코드는 한 단계씩 들어가지는 게 좋은데요. 들여쓰기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 들여쓰기를 하는 게 바로 뭐예요? 탭입니다. 그리고 들여쓰기 한 걸 다시 내었을 때는 Shift 탭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들여쓰기를 할 때는 키보드에 있는 탭을, 내어쓰기를 할 때는 다시 Shift 탭인데요. 코드를 추가해서 중괄호를 열 때 다시 들여쓰기를 하고 싶을 때는 탭을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탭을 이렇게 이용해서 코드를 넣어줬는데요. 예를 들어 막 너무 무작위로 된 코드가 이렇게 있어. 이 코드를요, 가장 예쁘장한 들여쓰기로 맞추고 싶잖아요. 그러면 범위를 전체를 잡아주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F라는 걸 눌러주시면요. 가장 예쁘장한 들여쓰기로 딱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기서 팁으로 하나를 알려드리면요. 탭을 누르시면, 이클립스에서 탭을 누르면요. 뭐가 되냐면 들여쓰기가 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시프트 탭을 누르면요. 내어쓰기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엉망진창이 됐어. 얘를요, 표준 들여쓰기로 맞춰주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컨트롤 시프트 F 이렇게 누르시면요. 가장 예쁘장한 들여쓰기로 싹 맞춰지게 되고요. 들여쓰기 하기 전에는요. 항상 원하는 범위를 지정한 후에 들여쓰기나 내어쓰기나 아니면 표준 들여쓰기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여기서 while문을 추가하게 되면 중괄호가 열리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행하는 코드는 이거다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들여쓰기를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때요. 여기에서 클로즈로 닫히는 순간 더 이상 입력이 안 되니까 클로즈는 밖에 빼어주시는 게 맞고요. 여기에서 입력받는 구문만, 특히나 스캐너를 반복문 안에 넣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세요. 왜냐면 스캐너는 입력할 때 이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입력 인스턴스 한 개만 생성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반복문 안에 넣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입력받는 구문만 이렇게 반복문 안에 넣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요. 입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데 제가 만약에 입력받은 값이, 그러니까 num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범위값을 할 때는 AND라 그랬죠. 입력받은 num이 5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거는 입력받은 값의 범위가 1부터 5 사이를 받았다는 거죠. 1부터 5 사이를 받았다는 건 이 무한루프에 빠졌던 반복문을 더 이상 돌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빠져나갈 때 뭐를 써주시면 되냐면 브레이크를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브레이크를 쓰기 전에는 인정 클로즈 구문이 에러가 발생하고 빨간 줄이 발생을 하죠. 이유는 뭐냐면 너 여기 어차피 아니구나. 미안해요. 지금 녹화가 안 되고 있는 줄 알았어. 혼잣말 하다가 죄송해요. 녹화되고 있네요. 할게요. 자, 끊을까? 다시 찍을까? 그냥 할게요. 자, 있잖아. 여기에서 여기 빨간 줄이, 나 이게 없어가지고 녹화가 안 되는 줄 알고 혼자 엥 하고 있었어. 아무튼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안 썼을 때 에러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무한루프에 빠진 애잖아요. 무한루프에 빠져서 계속 돈단 말이야. 그러면 무한루프에 빠지면 이 구문은 클로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이 무한루프 빠진 구문에 브레이크를 쓰게 되면 어떠한 경우에는 탈출 조건이 생기게 되고, 탈출 조건이 생기면 여길 빠져나와서 여러분들이 인클로즈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이렇게 써서 빠져나갔을 때 이 스캐너를 닫는 작업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1부터 5 사이의 정수가 입력받았을 때는 브레이크를 해서 무한루프를 탈출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드를 돌려보면요. 정수를 제대로 입력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돌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1부터 5 사이의 정수만 제대로 입력을 받으면 1부터 5 사이일 때만 뭐 하겠다? 브레이크를 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결과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요구 조건에 맞게 코드를 돌릴 수가 있는데요. 이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 반복문을 이용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코드를 두알문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코드를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하고요. 주석 처리를 할 건데 주석 처리를 할 때는 컨트롤 슬러시 눌러주시면 자동 주석 처리가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 코드를 한 번 더 쓰도록 할 건데요. while하고 dowhile이랑 차이는 두알문의 차이는 조건이 아래에 있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두알문이 끝날 때는 반드시 세미콜론을 써주시는 거고요. 시작은 반드시 뭘로 한다? 두로 이렇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는요. 레이블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두가 의미하는 거는 해라. 여기서부터 반복문이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복문임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반복문이 3이었을 때 이렇게 돌게 되니까 위에 있는 코드와 마찬가지로 얘도 1부터 5 사이일 때만 제대로 돌아가고요. 이럴 때는 안 돌아가다가 1부터 5 사이의 정수를 받았을 때만 돌아가게 만들 수 있죠. 자, 그런데 두알문으로 풀고 봤더니 while문은 조건이 위에 있어서 위에서 그냥 무한루프로 돌렸어요. 그런데 두알문은 일단 하고 나서 조건을 물어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썼던 조건을 굳이 또 if문을 달 필요가 없고 여기에서 우리가 반복문을 탈출하는 조건을 달았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반복문을 반복하는 조건만 준다면 요 별도의 if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반복문은 언제 반복합니까? 제대로 입력받지 못하는, 즉 1부터 5 사이를 입력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반복해주면 되죠. 그러면 num이 여기에서 입력받은 num이 이때는 1보다 작거나 또는 입력받은 num이 뭐보다 크다면 5보다 크다면 뭐 해주겠다? 반복하겠다 라고 해주시는 거고요. 이때는 요거는 종료 조건이라면 여기 있는 얘는 반복문의 뭐가 되는 거죠? 탈출 조건이 되는 거죠. 이게 탈출 조건이라면 그 반대의 경우는 반복하는 조건이겠죠. 1보다 작거나 5보다 큰 경우에는 반복하겠다라고 써주시게 되면요. 결국은 별도의 조건문 없이 while에서 바로 조건을 판별을 해서요. 이렇게 처리가 되다가 제대로 입력받으면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요. 오늘은요. 반복문과 브레이크를 활용한 예제를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